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주전공은 상담 심리이고 그다음에 부전공이 스피치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소개된 것 같습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박수 쳐주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의할 주제는 성공된 삶을 위한 고품격 스피치 매너라는 이 타이틀을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이 가장 갈증을 앓고 있는 부분이 이런 주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가지고 왔고요. 자, 그래서 성공된 삶을 위한 고품격 스피치 매너. 제 강의 주제가 스피치가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많은 시내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문장이 바로 이 문장입니다. 아마 제가 이 문장도 30년 전에부터 제가 이 전공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을 제가 책에도 써 있고 아마 그래서 이 말이 이렇게 시가 되어서 아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어떻게 스피치가 변하면 우리가 운명이 변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시인데요. 이 시는 정말 아름다워서 제가 이 시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읽을 수가 있을까요? 마음가짐. 우리는 모든 사람이 그냥 있지 않죠. 마음가짐. 갓난아이는 마음가짐이 없죠. 갓난아이는 원트가 뭐예요? 그죠? 엄마 젖 먹고 자고 좀 불편하면 앙앙 우는 게 그 아이의 일이에요. 그러지만 우리가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도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마음가짐 혹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은 슬프기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라 울고 있는 가운데 슬프게 된다. 사람은 즐겁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고 있는 가운데 즐겁게 된다. 우리는 성공했기 때문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행복을 느끼기 위하여 불운이나 불행한 사건은 깡그리 무시하라. 여러분 여기에도 의미가 많이 있어요. 자, 불행한 사건은 경고라 무시하라. 깡그리 무시하라. 그리고 인간의 가장 위대한 발전은 마음가짐을 바꿈으로써 그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치가 변하면 운명이 바뀐다는 제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하고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윌리엄 제임스 그 교수님이세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원래 의사신데 심리학 쪽에 책을 많이 쓰셔가지고 심리학 강의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수소나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은 그냥 그래서 고품격 스피치 매너. 그러면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어떤 매너를 가져야 될지 이것도 우리가 방금 말하는 마음가짐에 들어가겠죠. 그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목표가 있잖아요. 오늘은 어디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게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은 습관이다. 첫 번째 그 장은 그렇게 열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쭉 있습니다.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성공은 주제를 읽어주세요. 성공은 습관이다. 성공은 습관이죠. 이 말을 방금 우리가 시를 읽었던 윌리엄 제임스가 말한 말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윌리엄 제임스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이분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야, 1800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1900년 넘어서 이분이 60 몇 세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하버드대 의대 교수를 하셨어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 생각이 너무 일맥상통해서 제가 이분의 중요한 말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성공은 습관이다. 자, 습관. 우리는 막 태어나면서부터 3살 버릇 80까지 가죠. 그러듯이 우리는 습관이 다 있어요. 우리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공이 습관이죠. 성공이 습관이라는 것은 성공이란 뭐예요, 여러분? 성공. 뭔가 목표하면 이룬.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이 되고 싶은 게 성공이죠. 성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학생들이 이과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어디를 지망해요? 다 의대 가려고 지금 정신이 없죠. 우리나라 과학이 안 된대요. 공대를 안 가요. 의대만 가려고 그래요. 그게 성공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그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목표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성공인 줄 압니다. 의대만 보내면 성공인 줄 알아요. 의사만 되면 성공인 줄 알아요. 성공이란 아주 작은 성공이 모여서 큰 성공이 된다는 거죠. 그 작은 성공이란 뭘까요? 우리 3살 버릇, 이 아이가 때를 쓰고 막 그냥 싫어 하는 아이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걔가? 정말 버릇이 없는 아이가 되죠. 그래서 그럴 때도 부모님들이 옳다 그르다를 가르쳐서 그 아이가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잘했구나 하면서 하나씩 성공을 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그 작은 성공을 맛보기 위해서 제가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그러면 걔가 어릴 때 그 심부름 갔다 와서 엄마 다녀왔어요 하는 소리가 그게 작은 성공이 됩니다. 그 성공, 그 조그만 게 어디 고시를 합격하고 의사가 되고 그게 성공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목표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성공이라고 했지만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이란 그 적은 거 하나에서도 아마 여기에 오시는 우리 대표님 오셨는데 여기 오신 것 자체가 본인한테 너 참 잘했어 라고 생각이 드시죠? 예.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성공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작은 성공을 몰라요. 간과해요. 그래서 성공의 의미를 너무 우리는 추상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막 태어나면 우리 아이들이 막 유치원 보내고 그럴 때는 다 학교 서울대학 보내야 되고 점점 떨어지기 시작하죠. 아이들이요 너무 높게 근데 우리는 영어에서 나온 말인데 꿈은 크게 가져라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너무 꿈을 크게 가지면 그 아이는 10점짜리인데 100점짜리 꿈을 가지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놀려서 공부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은 크게 가져라는 것은 생각은 크게 하지만 이 적은 성공하면서 하나만 잘하며 잘했어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속 이걸 해주면 저희 하는 통계에 그게 나옵니다. 굉장히 유치원 때 초등학교 때 저학년 때 떨어진 아이를 그래도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났더니 결론이 그 아이가 명문대학을 갔다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그 초등학교 다니면서 이 성적이 떨어진 그 아이를 보고 격려, 칭찬을 해줄 부모가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저를 만나신 여러분은 오늘부터 첫째는 가정에서 저는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가정에서 집에 가시면 한 가지라도 감사한 거 있으면 어머 이거 해줘서 고마워 라고 하면 그걸 한 사람이 성공을 맛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어머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까 신난 거예요. 계속 신이 나고가 그 사람의 자신감으로 연결됩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라고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이 집에 꼭 가셔서 가족 모두에게 좋은 점, 잘한 점, 힘든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셔서 너 요즘 힘들어? 한번 토닥거려 주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네? 그러면 엄마가 좋아지고 아빠가 좋아집니다. 근데 아이가 찡찡하면 내가 학원을 얼마나 돈을 많이 들여서 갔다 오는데 인상 쓰고 있으면 이 부모들이 그걸 용납을 못해요. 그러지 이제 우리는 성공은 습관이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는 격려와 지지를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죠. 여러분, 우리 여기 대표님들은 다 돌 던져보셨죠? 어떠시던가요? 우리 조장님. 파동이 착착착착 가죠? 우리 대표님은요? 좀 재밌습니다. 재밌으세요? 우리 대표님 어떠세요? 던져보셨죠? 네. 아마 다 그럴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좋죠. 좋죠? 좋으셨죠? 네. 그것도 성공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건 성공으로 생각지를 않은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저는 서양 교육이 참 역시 선진국이라는 생각, 다른 것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모든 것이 더 우리나라는 인터넷망이 안 깔려진 데가 없잖아요. 제가 캘리포니아의 그 대학에서 저희가 교수들이 한 달간 연수를 했는데 하우스 하나를 얻어가지고 교수 7명이 저희가 거기 있었거든요. 그 집에 인터넷망이 없어요. 미국 같은 선진국 나라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 다 있잖아요. 이렇게 미국보다 더 먼저 가는 게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의 이 습관을 우리는 잘못 들여준 거예요. 미국은 초등학교 가잖아요. 무조건 잘했습니다라 무조건 잘했다라고 해요. 너 잘했어.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격려받고 자란다는 거죠. 습관.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다른 아이한테도 배려를 해요. 그래서 야, 이건 정말 선진국이구나.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부러워서 저는 또 제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지나가다가 사진 찍어달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죠. 그러면 또 꼭 저기 합니다. You say 김치라고 치즈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이 코리안이냐? 나 코리안이라고.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 제가 태어났고 제 부모님, 제 아들, 딸, 손자 계속 뿌리를 내를 내 고향, 내 나라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사랑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저는 대한민국 코리안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파문이 일듯이 우리는 말의 파장은 정말 근데 우리 대표님들 계시는데 진짜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고박이 10명씩 한 분이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말에 제가 이 말을 던졌어요. 그 말에 파장이 있죠. 느끼시나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제가 저한테는 몇 분이라고 하셨는데 좀 아쉽네요. 제가 그랬어요.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이에요. 이게 파장이. 그러면 어때요? 제가 그럼 좀 왜 이렇게 안 오셨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불안이, 우리 대표님도 그냥 이제 이렇게 불안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파장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파동이 생길 수 있도록 똑같은 상황을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느냐, 부정적인 말로 표현하느냐. 우리가 이걸 보고 긍정적인 말로 표현하는 것을 성공회로라고 합니다. 인생을 성공시키는 회로. 왜? 모든 것이 심리학에서 그게 나오죠. 여러분, 컵에 물이, 이건 다 하시는 거죠. 워낙 모든 강사들이. 이 컵이 있으면 컵에 물이 가득 안고 한 8분나 차 있어요. 이러면 욕심이 많은 사람 어때요? 엄마 가득 채우지, 나 갈증나 죽겠는데. 그럴 거고, 긍정적인 아이는 물을 주면 엄마 이렇게 많이 주셨어요? 근데 긍정적인 아이와 부정적인 아이는 성공회로와 실패회로로 가는데 긍정회로로 가면 플러스 성공회로고 부정적인 아이들. 근데 부정적인 아이들은 그 언어 습관이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다 부모님한테 배웁니다. 제가 심리학을 이 전공을 하고 보니 우리나라 말에 부모 팔자 자식이 닮는다 이 말이 있더라고요. 그 말 들어보셨죠? 저는 바로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맨날 뭐 시키면 너 왜 이것밖에 못해서 더 하지. 그러니까 그 아이도 이 언어 습관을 그대로 닮아서 결혼을 하면 그 아빠처럼 똑같이 살아요. 이런 교육이 돼서 내가 변해야 된다. 말의 파장에 대해서 내 운명을 결정 지으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것을 내가 정말 느끼고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노력을 하지 않으면 누가 내가 뭐 황제도 아니고 공주도 아니고 나를 받드는 하인들이 없어요, 요즘은. 요즘은 직장에서도 종업원들도 요즘 자기 할 말 다 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파장이 될 수 있게 우리는 긍정적인 파지티브 영어를 꼭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한번 우리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가 하는 말이 나와 있죠. 우리가 웃는 것이 행복에서 크게 읽어보십시오.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시작.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그죠. 여러분 웃을 때 이 모양이 어떻게 해요? 자, 저를 보고 한번 미소 지어 주실래요? 기분이 어떠세요? 좋습니다. 미소를 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굉장히 멍청하대요. 이 주인장이 화가 나도 거울 보고 웃고 있으면 저것이 웃고 있네? 그렇게 느낀대요. 근데 우리는 화가 나면 화로 그냥 거울을 보면 내 얼굴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라는 이분은 정말 이분이 많은 삶의 과정이 있었는데 이분도 우울증도 앓으시고 자살 시도도 하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까지 돌아가셔도 세계적인 석학으로서 저희한테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복에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하실 거죠? 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이 공부를 30년 이상 했지만 지금도 노력하고 이렇게 되려고 노력합니다. 왜? 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라는 말은 저는 제 가족을 배려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저를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그게 바로 뭐예요? 성공은 습관이죠.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이렇게 우리는 적은 점이 하나하나가 모여서 성공이 되는 거예요. 자, 사용하는 언어를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고 그랬어요. 자, 말 한마디의 중요성. 한번 이거 읽어보실래요? 부정적인 말이 실패와 불행을 부르고 긍정적인 말이 성공과 행복을 가져온다. 자, 여기 혹시 이 PT 그림 보셨나요? 이건 실제 있는 사진이에요. 러시아에서 1825년에 니콜라이 황제 시대에 반군들이 러시아에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 근대화를 위해서 데모를 했어요. 데모를 해가지고 이 주도자 5명을 교수형에 처했어요. 이렇게. 교수형에 처했는데 여기 나와 있잖아요. 릴레프라는 사람 그 목에다 건 이 줄이 이렇게 하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이건 기적 아닌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기적이 이제 여기 끊어져 버리니까 이 사람이 기적에서 감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큰 소리로 야 봐라 러시아는 말이야 이 줄도 하나 제대로 못 맞는다고 이런 나라가 나라냐 그렇게 악을 쓰면서 완전히 조롱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는 유럽의 많은 교수형을 할 때 이렇게 이거는 진짜 100만 분의 1의 확률이잖아요. 목에 줄이 끊어지면 사면을 해줘요. 이거는 신의 뜻이다. 그래서 니콜라이 황제가 사면을 해주려고 이제 집행 행정하시는 사람한테 야 사면서를 써야 되잖아 이 사람 이제 사면해준다고 쓰려고 하면서 사면하면 그걸 이렇게 사인하려고 하는데 야 이 친구가
이렇게 줄이 끊어지니까 굉장히 행복해하고 기뻐했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오히려 러시아가 이 밧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나라냐? 라고 했다라고 했어요. 또 황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래도 신의 뜻이라 사면해 줄까요? 안 해주죠. 야, 이건 정신이 못됐다. 왜? 신도 이 목에 줄이 끊어지면은 신의 뜻이다고 이게 관례였대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니콜라이 황제가 사인하려다가 야, 안 돼, 사형시켜라. 진짜 신의 뜻이 무엇인가 보자. 그래가지고 사형을 집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말이 한마디 중요해요. 릴레이프란 이 사람이 시인이었어요, 이분도. 그러니까 자기 막 말을 하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감사는 일단 우리가 드려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야지 2차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 성격대로 그냥 뭐 그렇게 비난을 해버리니 황제가 그러면 신이 진짜 너를 사면시켜 또 끊어진가 보자. 그러면 한번 내 뜻이 아니라 신의 뜻에 맡기자고 사형을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목숨을 거뒀다는 정말 그래서 부정적인 말이 실패와 불행을 부르고 긍정적인 말이 성공과 행복을 신께 감사를 드렸으면 우리가 큰 뜻을 이룬 사람은 발톱을 빨리 내나요? 아니면 발톱을 숨기고 있나요? 숨기죠. 근데 이분은 발톱을 감사가 아니라 앙 해버렸잖아요. 비난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행이 온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는 정말 우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이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고품격 스피치 기법을 보면 우리는 말이거든요. 이 스피치를 어떻게 하면 고품격 말을 하는 우리가 말을 했을 때 그 말 한마디가 그 말하는 사람의 품격을 대는 잣대라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도 이렇게 대화를 했을 때 보면 저분은 참 점잖으시구나. 저분은 좀 무례하시네. 요즘 애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송신자, 수신자가 있으면 여기는 제가 이 그림은 굉장히 웃으면서니까 굉장히 평안하고 소통이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말하는 상대가 A라는 사람이 말할 때 수신자가 지 말을 한 게 아니라 들어주잖아요. 들어주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너무 행복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때요? 이 사람도 더 기분이 좋아서 이게 매체가 이렇게 우리는 그래서 경청의 중요성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경청, 들을 경. 임금님의 귀처럼 우리는 들으라는 말이 경청이에요. 경청의 한자가. 그래서 우리는 의사소통이 전달 매체가 언어적인 것과 비언어적으로 우리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언어는 스피치, 말하는 거. 말이란 뭐냐? 여러분 말은요,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지만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한 상대에게 들리게 어떻게 말할 것인가가 우리는 키워드예요. 내가 혼자 말을 잘하는 거가 아니라 내가 한마디를 했을 때 상대가 들리게 말하는 것. 근데 우리 부모들이 자녀하고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해보면 부모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거의 좋지 않아요. 그러면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림에서 보세요. 이 부부잖아요. 여기는 부부라고 보면 굉장히 사이좋은 부부잖아요. 부부는 뭐예요? 수신자가 잘 들어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하고 자녀하고는 어때요? 들어주시나요? 무슨 말을 하고 하면 미리 딱 자르고 야 공부나 해. 거의 왜? 우리 진짜 대한민국은 너무 경쟁사회예요. 저는 경쟁사회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낍니다. 그렇지만 정말 여기 계신 우리 대표님처럼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살만한 세상이지 않나. 그렇게 제 마음을 다독거려 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화가 흘러가야 됩니다. 그게
말이죠. 그래서 말은 자기의 생각과 느낌을 소리로 전달하는 하나의 그 매체, 이 울림을 통해서 상대의 가슴에 전달하는 것이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과 느낌. 그래서 우리가 고품격 스피치 매너에 나오는데 정말 그러면 생각과 느낌이 뭐예요? 생각. 저는 여기 계신 대표님을 처음 만나 뵙고 제가 좀 감동했거든요.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해주는데 저는 카톨릭 신자예요. 근데 울림이 있었어요. 그 울림으로 우리는 소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느낌이란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총 지식을 다 말합니다. 알고 있는 지식에다가 느낌은 지혜라라고 저는 말하죠. 아이들한테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럼 훌륭한 사람 된다. 부모님 치고 그 소리 안 해본 부모님 계실까요? 우리 조 회장님은 해보셨어요? 아마 했을 겁니다. 그 말 안 하면 우리 한국 부모가 아니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은 대단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외세 침략도 많이 받고 일제에 취해서 얼마나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일제도 경험하시고 6.25도 뭐 요순반란 많은 것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네, 내 자식을 잘 되게 하고 싶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된 것은 우리 부모님의 정말 열심히 산 노고가 어쨌든 공부를 시키려고 했잖아요. 그것이 외국의 부모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긴 했으나 그게 저 때까지만 해도 통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게 통하지 않아요. 왜? 내가 미용 기술만 가지고서도 행복해요, 얘들은.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건 안 시키려고 하거든요. 부모가 생각하는 성공이 있어요. 작은 성공이 뭐여서 큰 성공을 이뤄야 되는데 부모가 성공이라는 그 타이틀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과 느낌을 저는 지혜라고 봅니다. 지혜는 뭐냐? 아까 수신자가 하는 태도. 그걸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잘 들어주고 그 느낌을 경청하고 돌려주는 거죠. 당신은 오늘 재미있는 일이 있었나 보네? 라고 해주면 이 와이프가 그 말 한마디로 행복하는 거예요. 아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아이, 나 배고프니까 밥이나 줘. 딱 그래 보면 어때요? 와이프는 인간아. 그쵸? 왜? 내가 굉장히 기쁜 말을 누구하고 나눠야 돼요? 부부가 나눠야 돼요? 아니면은 또 다른 남자하고 나눠야 돼요? 부부하고 나눠야 되죠. 근데 이 남편들이 여기에 나오는 수신자 역할을 못해요. 그러니까 오다 가다가 제가 상담한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 동네에서 이분도 상담한 친구였는데 저한테 상담실 와가지고 동네에서 한 1년 이상 꼭 그 시간에 만나는 남자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한 1년 정도 되니까 얼굴 알잖아요. 차 한잔 하자고. 그래서 차 한잔을 했대요. 왜? 동네에서 같이 사는 누군가는 모르나. 너무 나이스하고 점잖아서 차를 한잔 했대요. 근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근데 교수님, 근데 제가 말하니까 엄청 잘 들어주니까 남편이 생각난 게 아니라 이 남자가 계속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집에서 그 남자분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가지고 밥할 때도 노래 쌀을 씻어 막 신나게 했대요, 자기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다음 많이 만나면 안 되겠죠? 저한테 상담하러 온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저희 상담원 사람은 답을 주지는 않아요. 그러면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 그랬더니 저 그만 잘라야 되는데요. 좀 자르기가 힘들어요. 그쵸? 왜 남편은 뭐라고 하려고 하면 내가 여러분도 즐거운 일이 있으면 어때요? 좋은 일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배우자한테 하시지 않나요? 우리 대표님은 즐거운 일 있을 때 배우자님께 하시나요? 잘 안 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누구한테 하세요? 배우자보다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또 서머니 누가 계신거든요?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아니요, 서머니라는 것은 제가 이성을 말한 거지 누군가 있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유 당연히 여기서 이렇게 근데 그 친구도 상담하니까 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오고 차를 몇 번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때요 너무 집에만 행복해갖고 그냥 더 이상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알아서 해라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그럴 때 더 자릅니다. 제가 그러고 막 장난으로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 그만 만나야 될 것 같아. 그래? 그럼 당신 뜻대로 하세요. 왜? 제가 그 사람을 충분히 존중해 줬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그런다고 그래서 상담하는 교수님이 내 뜻대로 해라 또 만나자 그러진 않잖아요. 이성이 있기 때문에. 윌리엄 제임스라는 저 학자가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말을 했거든요. 인간의 마음이 심장이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은 여기가 우리는 이성과 감성이 있어요. 저한테 상담하러 오신 분은 이성을 넘어서 감성이 이만큼 차가지고 그냥 기분이 황홀한 거예요. 그렇게 1년째 계속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셨던 분이 차를 마시자고 하니까 차를 마셨는데 말하니까 너무 신나는 얘기 잘 들어준 거예요. 딱 그걸 몇 번 했는데 자기가 죄를 진 것 같더래요, 남편한테. 너무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냥 기분이 신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감성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성이 없어졌는데 저를 만나면서 뜻대로 하세요. 그러면 다시 딱 이쪽으로 감성이 빠지면서 이성을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바람직한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딱 그만뒀을 때 저한테 상담하신 분은 자존감이 있겠죠. 내가 끊어야지. 내 스스로 이렇게 끊을 수 있겠다 하고 끊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작은 성공이 있는 거예요. 성공이라는 것은 모든 일을 했을 때 내가 아픔을 맛보면서도 그걸 극복하면 너 잘했어. 너 잘 참았지? 자기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가 이 생각과 느낌을 서로로 전달하는 이 음성 문자라는 거 우리는 말은 그래서 울림이 있을 때 제가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 울림이 되니까 그 친구는 그걸 끄는 거예요. 그럼 당신 마음대로 알아서 하세요. 제가 이렇게 성의 없이 말을 하게 되면 내가 저기 하니까 나를 그렇게 보나? 오해를 시작해요. 우리는 단 한마디라도 최선을 다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이라는 것은 소리죠. 우리가 아이고 개소리 하네 그러죠. 개소리는 어떤 게 개소리예요? 말도 아닌 그냥 이상한 소리면 개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말은 똑같은 말이지만 부정적으로 폭언을 쓴다 그러면 이것은 개소리에 들어갑니다. 소리, 별로 의미가 없는 거. 그래서 말이란 것은 소리인데 이게 빛처럼 상대한테 빨리 갑니다. 어떻게? 이 에너지가 돼서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조수미 같은 사람 야 너는 노래 음악을 하면 성공할 것 같은데 조수미 씨도 제가 TV에서 보니까 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저번에 전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말 한마디가 빛이 되고 에너지가 돼서 그 상대가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칭찬해주고 형님도 아니야 너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저희 손자가 유치원 졸업식을 했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장래 희망을 이제 PPT 띄워서 그 아이 하나씩 해주는데 제 손자만 요리사 되고 싶다고 썼더라고요. 다른 사람은 의사, 판사, 치과의사 처음 썼는데 우리 손자만 요리사 되고 싶다. 근데 어떤 요리사? 빵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다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며느리한테 너 참 애기 잘 키웠다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사자를 계속 해주면 그 아이는 공부 안 따라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아이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을 언젠가 내가 찾아서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하고 그 아이 인생하고는 절대 다른 인생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 부모들이 실수한 게 내가 바로 아들이고 딸이고 남편이고 아내고 동일시를 해요. 그럼 복잡하죠. 아들이 다른 애들은 다 100점 맞았는데 내 아이만 70점 맞아오면 어때요? 기분이 너 저 녀석 집에 들어오기만 해봐. 가만 안 놔둘 거야. 씩씩거려 엄마가. 왜? 내가 그 아이한테 지금 학원비를 얼마를 썼는데 똑같이 보냈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말 한마디. 우리는 음성 문자 그 아이를 살려줘야 돼요. 근데 제 손자가 제빵사가 되고 싶다고 요리사 제빵사가 되고 싶다는데 저는 다른 분이 엄마야 왜 제가 그런데요? 옆에 그 할머니랑 그 부모들이 제 손자가 등발이 좋아요. 왜 그러냐고. 아니요 좋잖아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 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우리는 텃밭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 무엇으로? 언어로. 그래서 에너지가 되면 힘이 생겨서 그 아이가 능력을 기르게 되고요. 우리가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도 성장하고 남편도 성장하는 부부들이 있을 거예요. 혹시 대표님 그런 부부들 보셨나요? 결혼해가지고 잘 되는 부부들? 네, 그런 분들도 있죠. 예, 많죠. 아까 제가 그림에 나온 수신자, 송신자 그런 부부들은 그렇게 서로 성장해요. 그게 안 되면은 똑똑한 사람도 기죽어가지고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아내가 무대뽀른 말을 하다 보면 기 다 죽어가지고 자기를 못해요. 그래서 두 부부가 성장하는 부부가 저는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혼하기 전에 꼭 부모 교육이나 이런 심리 교육을 받고 해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 있는데 아마 많이 들어서 알 거예요. I 메시지, U 메시지. 우리 미국에서는 I 메시지를 많이 쓰죠. 무슨 행동을 했으면 네가 그 행동을 하니까 내가 너무 기뻤어. 좋을 때. 근데 우리는 좋은 것도 말 안 해줘요. 그랬어? 잘했네. 근데 진짜 정확해. 이 힘이 에너지가 돼서 힘이 되고 능력을 키워주려면 어머 네가 그렇게 했어. 잘했다. 해줘야 돼요. 이게 I 메시지. 네가 이런 뭐뭐를 했을 때 동네 어른한테 지나가다가 인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적은 성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신감과 신념으로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주춧돌이 딱 돼서 이 아이가 아 나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제 손자도 제빵사부터 이제 꿈을 키웠으니까 뭐가 될지 몰라요. 그러면 진짜 된다고 하면 프랑스로 유학 보내야죠. 그래서 진짜 우리는 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에서 I 메시지, 느낌과 생각을 내가 그래서 저는 제가 여러분한테 I 메시지를 해드린다면 제 강의를 제가 30분 좀 너무 했는데 열심히 들어주시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분이 좋으세요? 아니 정말 이렇게 몰입해 주시니까 너무 신이 나요. 네, 이게 바로 I 메시지예요. U 메시지는 야,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러지 않아. 제가 U 메시지. 이렇게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제가 좀 불편합니다. 상대의 탓으로 돌리는 거.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더 많이 해요. 네가 공부를 안 했으니까 성적이 안 나왔지. 근데 공부 그 아이가 안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고 싶어요, 학생들은. 그러지만 어릴 때부터 작은 성공을 모여서 큰 성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신념, 내가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내가 이 세상에 주춧돌이 된다는 것을 그 아이가 맛을 못 봤기 때문에 다른 헛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I 메시지와 U 메시지가 있는데 I 메시지 항상 어떤 상황을 꼭 말씀하셔야 돼. 잘 들어주시니까 제가 정말 진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게 I 메시지예요. 이렇게 나와 계시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니죠. 더 정확하니.
그래서 이건 다 서양에서 나오는 건데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그냥 밥 먹어라 우리는 하면은 다 알아듣잖아요. 너 밥 먹어라. 서양은 말이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방법이 명료화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언어로 말하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소통을 할 때는 비언어로 말하는 게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제 비언어가 어떤가요? 제스처. 네, 제스처도 있고 표정이 있죠. 표정이 어때요? 좋습니다. 그렇죠. 제가 행복한 게 보이시죠? 네. 이게 표정입니다. 비언어로 여러분을 환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위해서 무엇인가 정말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고품격 스피커가 될 수 있도록 해드리려고 제가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엔 비언어, 거리. 비언어에는 거리가 있어요. 그 부부들이 다 각방을 쓰시잖아요. 연세가 있으면. 그것도 마음의 거리예요, 그게. 젊은 아이들은 가까이 부딪히려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저희가 이제 상담을 하면 가족 구조화를 그리라 하면 이 아이가 누구하고 친한 건가 이게 자기 옆에가 가장 친한 사람 그림 그리거든요. 말 안 해도 이 거리, 마음의 거리예요. 말 안 해도 저희는 다 이걸 보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이왕이면 좋은 사람 있으면 가까이 가려고 그러고 좀 부딪혀 주세요. 왜? 인간은 누군가에게 접촉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자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 아유 수고했네 하고 토닥거리고 하면은 엄청 거기는 윈 부부가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온지 간지 거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미 마음의 거리가 그 집은 그러니까 집에 안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도 노력하면 작은 습관이 성공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것부터 조금씩 거리를 좁혀가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 만나면 항상 안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저는 제가 이걸 공부했기 때문에 많이 안아줬는데 요즘은 결혼했다고 아이 엄마 저 다 컸는데 아니야 엄마는 그래도 제 아들은 상당히 크니까 그렇게 근데 싫어하더라고요 또. 아, 또 제 아들이 며느님의 남편님이시구나. 요즘은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게 안기가 안 되면요. 이 등이라도 토닥거려 주세요. 꼭 이거는 인간관계에는 가장 베스트 웨이예요. 진짜. 토닥거려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서양 사람들은 무조건 만나면 어때요? 허그를 하잖아요. 허그하는 것도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살짝 하고 고개를 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는 이게 습관이 안 됐으니까 저는 등이라도 만져주라고 합니다. 여러분 등을 한번 만져보세요. 내 등도 만지고 내 몸을 한번 이렇게 토닥거려 줘 보세요. 온 몸을. 자, 여러분의 몸을 야 오늘 너 참 수고했어. 그리고 몸을 토닥거리고 온 몸을 만져보세요. 그 엉덩이도 좀 토닥토닥 해줘보고. 네. 여러분 어때요, 대표님? 그러니까 언제 내 몸한테 너 수고해서 그러고 토닥해 보셨어요? 많이 못 해봤습니다. 못 하셨죠? 오늘부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먼저 해줘야 돼요. 어색하면 내가 어색한데 어떻게 남을 해줘요? 그러면서 가장 쉬운 데가 이 어깨예요. 어깨를 해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어깨를 토닥토닥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짝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면은 또 아내분이 그냥 좀 관계가 서운한데 갑자기 그러면 쳐다볼 수 있어요. 그래도 그것을 한 달만 계속하면 이제 그게 그 습관이 된 거예요. 아, 우리 남편은 나한테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 이게 비언어라는 거죠. 비언어는 언어보다 큰 힘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 사랑해 말로만 100번 해보세요. 한번 토닥거려 주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정에서 이거 100% 꼭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사회생활 하시면서도 악수하시고 어깨 한번 토닥토닥 해주시고요. 해주시면 관계가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이렇게 거리를 좁혀주시라는 거. 자세.
우리가 어디를 가시더라도 자세, 반듯한 자세. 제 자세가 반듯하잖아요. 반듯하면 저는 제가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몸 관리를 하냐라고 여쭤봅니다. 저는요, 일생 동안 이 강의만 했어요. 진짜 하루에 8시간도 하고요. 그랬더니 더 물어져 있는 게 이 자세더라고요. 이 파스처라고 그러죠. 이걸 보고. 반듯한 자세. 그래서 이 파스처를 여러분이 정확하니 파스처가 되는 법 알려드릴까요? 네. 파스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벽에 제가 이쪽으로 가서 시범을 보여드릴까요? 예, 기대셔야 돼요. 기대셨죠? 이게 반듯하지 않네요. 근데 반듯한 곳에 집에서 가족들하고 똑같이 이걸 연습하세요. 뒷꼭지를 붙여야 돼요. 어깨, 뒷꼭지, 어깨, 엉덩이, 뒤꿈치 4군데. 4군데를 붙이고 고개 들지 마시고 고개는 턱 내리시고 이렇게 하면서 시선은 반듯해서 약간 올리는 시선으로 이렇게 하면서 한 처음에는 1분 서 계세요. 그 다음에 이게 좀 되면은 2분, 3분 그래가지고 5분 정도 쓰면 좋은데 5분까지는 그렇고 3분까지만 연습하세요. 이건 꼭 필요합니다. 당당한 자세. 질문 있습니까? 하시겠어요? 주의할 점 없어요. 다리를 그 대신 이렇게 오그리지 마시고 반드시 펴셔야 돼요. 다리를 펴시고 하면은 뒤꿈치, 그 다음에 종아리도 여기 답니다. 뒤꿈치, 종아리, 엉덩이, 이 견갑골, 뒷꼭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서 계시면요. 이게 몸이 반듯해져요. 이렇게 굽어진 게 다 펴집니다. 이건 꼭 필요해요. 당당한 자세. 그렇죠? 제가 좀 당당한 게 보이시나요? 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듯한 자세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하세요. 가족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한 분 한 분씩 보시잖아요. 보시면 어떤 분은 어깨가 또 틀어진 분도 계세요. 어깨가 틀어진 분들은 이제 어깨 교정 반드시 서로 보고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꼭 하시면요. 이렇게 자세 반듯해집니다. 저는 오로지 강의만 열심히 일생을 하고 살아서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집에 가면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릴렉스만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하고 이거를 일생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선은 부드럽게라고 하잖아요. 부드럽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어떤 시선이 부드러울까요? 사랑을 담아서 바라보는. 맞아요. 사랑을 담아서. 저는 지금 뿜뿜뿜 사랑이 나가고 있죠. 왜? 기분이 좋아서 너무 잘 들어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눈 하나만 봐도 사랑은 눈으로 말해요. 그렇잖아요. 이게 다 보여요. 그러니 부모하고 자녀, 부부가 함께 그래서 그 눈 하나만으로도 다 하는데 남한테는 다 뿜뿜뿜 갔는데 집에만 가면 딱 굳어가지고 하는 우리 한국의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들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먼저 작은 성공을 한번 연습해서 이 가정을 먼저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정, 밝은 표정. 근데 제가 말하는데 밝은 표정.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이요, 얼굴이 다 굳어 있어요. 막 입 다물고. 그러니까 그 외국 애들하고 우리 한국 아이들하고 사진을 찍으면 사진이 달라요. 외국 애들은 그렇게 밝아요. 근데 우리 한국 애들은 너무 찌들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성인이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서 또 그냥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필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지만 지금부터라도 표정 연습을 하시는데 이 표정 연습은 뭐 이미지 메이킹 강사들은 와이키키, 뭐 미나리, 뭐 뒷다리 그거 하지 마시고요. 발음도 정확해지고 얼굴 표정 좋아지고 입가에 주름이 없어져요. 연세 들면 입가에 주름 생기시잖아요. 그것이 없어지는 발성법이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래요? 이 할 때는 입꼬리가 쭉 올라가게 하셨다. 오,
우, 아, 에, 이, 오, 우 이 5 가장 기본 대표 모음이에요. 이것을 자 아예이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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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예 10번을 한 번이라고 생각하시고 10번을 호흡을 들여 마시고 이걸 날마다 연습하시면요. 진짜 저한테 이 공부 오래 하신 분이 여기가 슬림해졌다라고 하거든요. 이것은 이 근육을 쓰니까 얼굴이 저렇게 젊으신 분은 아마 미모를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이거는 근육을 쓰니까 아예요 아예요 이거 10번을 한번 이거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하느님한테 갈 때까지 해서 내 표정. 자,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 거예요? 네? 얼굴은 누구 거예요? 그쵸. 내 거죠. 표정은? 아, 그렇습니까? 표정은 상대방 것이죠. 그렇잖아요. 나를 상대방이 보고 내가 화나 있으면 배우자도 왜 기분 나빴어? 나 표정만 보고. 내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벌써 기분 나빠. 미소는 누구 거예요? 상대방. 그렇죠. 미소도 상대방 거예요. 그죠? 우리는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삽니다. 다 내 것인 줄 알고. 그러니까 혼자 화내고 인상 쓰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상대를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요를 열심히 하시면 좋아지는데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해보게요. 그리고 내용, 밝은 내용을 하면 우리가 좋겠죠. 그리고 음성, 밝은 음성. 밝은 음성이라는 것은 소리를 내는 우리가 이 포인트가 있어요. 소리라는 것은 여기서 나와야 돼요. 마스크 하나 쓴 데서. 근데 많은 강사들이 이렇게 높여서 하는 강사들 많거든요. 달라지죠, 제가. 저는 이렇게 말하는 게 육성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8시간 강의를 해도 저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호흡을 하니까. 근데 아나운서들도 약간 뜬음이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떠서 말해요. 그러면 진실성이 없게 보여요. 그래서 정보 전달은 될지 모르냐 감동을 주지는 못하죠. 그래서 많은 개그맨들이 이제 MC를 거의하기 시작합니다. 개그맨들은 사람 웃기고 울리고 하잖아요. 그 목소리가 발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발성을 좀 배우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에 첫 만남에서 접촉, 항상 허그라든지 악수를 꼭 하십시오. 누구한테든지. 그러면 한 번 악수한 사람은 더 마음이 와 있거든요. 왜? 한 번 터치가 됐으니까. Love is touch란 말 있잖아요. 옛날에는 손 한 번만 잡으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잡으면 그게 끝나는 옛날에 얼마나 진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몸짓 제스처까지 쓰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거죠. 자, 제스처는 뭐냐면 바디 랭귀지죠. 제가 어디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자연히 여기를 보게 돼 있어요. 그죠? 여러분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해보세요. 말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앞뒤로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어때요? 금방 밝은 표정 나오지고 미소 띄워주고 행복해지잖아요. 이게 바로 이게 제스처예요. 사랑합니다. 이거 조지 마이드라는 사람이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이 바로 제스처라고 했어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잘했으면 이것만 해도 알잖아요. 네, 엄지척. 이것을 어디서 많이 해야 될까요? 작은 성공을 주기 위해서 집에서 배우자한테 무엇이든지 반찬이 오시면 선생님 말하시기 힘드니 그냥 하세요. 네. 자, 보세요. 이렇게 한 거하고 이렇게 한 거고 뭐가 더 당당해? 쭉 피세요. 나이 든 사람이 이게 쭉 피시고 그렇지. 저렇게 최고야 하면 엄청 사랑받으실 것 같아요. 주위가 행복할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스처예요. 그래가지고 잘했어 우리 부이 그잖아요. 해주고 말할 필요 없이 저는 제가 저희 집에서
저는 손자가 있는데요. 걔네들한테 인기가 짱입니다. 할머니 한번 와서 집에 와서 주무세요. 할머니 이제 가고 싶어. 아, 왜? 몸 바쳐서 놀아주거든요. 그 수준으로. 저는 이 전공자라 그 아이 맞게 하니까 그냥 할머니야죠. 그래서 그래도 제 아들은 며느님의 남편님 됐고 우리 따님도 우리 사이에 아내님 돼가지고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누구한테라도 인기가 좋아할까? 아이들한테인데 우리 아이들만 생각하면 행복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아이들한테 저는 작은 성공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관점이 좀 다르죠. 그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언어 이전에는 우리는 눈빛이 있어요. 이게 제스처, 눈빛으로 윙크잖아요. 좋으면. 눈빛. 그 다음에 손짓이 있고 손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몸짓이 있고 본능과 의사전달을 우리는 프로이드가 말했어요. 우리가 눈빛으로, 몸짓으로 다 이것으로 의사전달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말씀을 잘 안 하시면 사랑해. 이거 사랑해 하시잖아요. 자, 여러분 해보세요. 사랑해. 사랑해. 이게 말씀이 되시면 사랑해 하시고요. 말씀이 안 되시면 이것만 해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안 먹혀요. 그죠? 왜?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어땠어요?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니까 40일 이상 계속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근데 두드려라. 그럼 열릴 것이 딱 몇 가지 말거든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교수님 이렇게 배웠는데 왜 안 되죠? 저한테 물어봐요. 야, 예수님도 40일 동안 해봐. 어머, 인자 좀. 왜 오늘은 안 오네? 그런데 또 배우자가 왜 안 해? 하지. 더 이제 크게 해주는 거예요. 다 여러분 처음은 이상하네. 갑자기 나한테 무슨 잘못했나? 왜 갑자기 변했지? 왜? 의외의 행동을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요. 무엇이든지 40일 이상 해보고 안 되면 저한테 또 오세요. 그럼 제가 다른 방법 알려줍니다. 제가 우리 학교 학생들 1학년 막 오면요. 제가 딱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3명 이상은 사귀고 졸업해야 된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럼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 내성적인 애들은. 야, 너 그러지 말고 이게 안 되면 나한테 다 상담하러 와. 방법을 알려줄게. 그래가지고 만날 때마다 너 누구 사귀었어? 다 물어봅니다. 왜? 이제는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근데 요즘은요, 그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이성 친구를 안 사귀면 오히려 창피하게 생각을 해요. 요즘은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렸더라고요. 옛날에는 완전히 순진여고 순진남이고 아주 그냥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관계를 이성 친구나 모든 친구하고 잘한 친구가 잘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의사전달 프로이드가 하는 말을 잘 생각하시고 우리는 손짓, 눈짓, 발짓 다 하십시오. 해서 나를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사랑뿐입니다. 설득과 협상 시에도 바디랭귀지로 상대의 시선과 마음을 사로잡으면 훨씬 좋죠. 반갑다고 먼저 이 몸으로 오면 벌써 눈이 커져야죠. 만나면서. 이게 바디랭귀지. 이분이 나를 정말 환영해 주는구나. 모든 게 성사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교육을 안 해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좀 안 되는 거잖아요. 자, 제스처 자연스럽게 하고 단계대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많은 강사들이 하는 내용이에요. 알버트 메리비안이라는 의사소통, 이 전문 교수가 쓰는 내용이에요.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주는 게 나오죠. 우리가 시각적 요소, 말의 내용, 청각적 요소. 근데 말의 내용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다. 그 내용에다가 55% 가장 많은 게 시각적인 요소죠. 시각적인 요소는요. 그 사람의 표정이 20%. 표정 그 다음에 35%는 파스처, 자세. 지금 강사 하는 사람의 자세가 어떤가, 복장이 어떤가, 제스처가 어떤가, 이 모든 비언어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다면 20%는 표정이고요. 그러니까 옷 같은 모든 것을 말하는데 토달 말하는데 그러면 20% 35%고 청각적인 요소 목소리가 38%면 굉장히 많은 거죠. 제 강의를 똑같은 사람이 강의한다면 저하고 똑같이 효과가 있을까요? 아니죠. 왜? 목소리가 저는 발성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복음이 나갑니다. 많은 강사들은 이렇게 소리를 띄어서 해요. 스피치 강사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몰라. 우리는 육성으로 할 때 가장 진실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합니다가 진심으로 나가야지. 사랑합니다 하면은 그 뭐야 멘트. 고객님. 그렇죠. 고객님 그렇죠. 고객님. 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진실로 한번. 자 입을 크게 높게 활짝 이게 이 발성이에요. 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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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소리예요. 호흡. 사랑합니다. 네. 감정이 나가는 말은 이 호흡이 나가는 거예요. 대중가요도 마찬가지예요. 공기반 소리. 네. 그렇게 했을 때 내 진심이 나간 거예요. 소리로 고객님 사랑합니다 하면은 진짜 뭐 가족한테 그걸 사랑합니다 안 되죠. 그럴 때는 차라리 이것을 하는 게 나아요. 왜? 뭐, 난 그 말은 뭐야? 왜? 나는 발성이나 연습이 안 돼서 사랑합니다를 진짜 했어요. 근데 상대는 귀로 그렇게 들리는 거야. 그래서 그럴 때는 안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사랑합니다. 그죠? 또 I love you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말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부터 적은 성공이 점점 커져야 돼요. 우리가 돌을 던져서 탁탁탁탁 그 울림이 되게끔. 그래서 나중에는 사랑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청각적인 요소, 이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모나리자죠. 모나리자 이름이 뭐예요? 모나리자 중에? 리자. 모나는 미세스란 말이 돼요. 미세스 리사 씨. 근데 우리는 모나리자가 이름인 줄 알고 모나리자 그러죠. 프랑스 가면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데 저도 이걸 봤어요. 근데 몇 분 봐라 그래. 어떻게 전 세계 인구가 오든지 우리 사서 좀 저기 나갔어요. 자, 왜 가지고 왔느냐? 표정을 보세요. 똑같은 모나리자인데 이렇게 우리는 평상시 지금 이런 표정을 하고 계세요. 뭐 표정? 계속 하다 보니까 입꼬리가 처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부터 내가 변해야 누가 변해요? 그렇죠. 우리는 네가 잘은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부터 자 아이유를 열심히 했으면 이렇게 입꼬리 올라갑니다. 우리가 조금 이따 끝날 때 보게요. 자 고품격 스피커가 정말 되려면 우리가 행복 성공을 위해서 고품격 스피커가 되려면 음성이 좋아야 돼요. 음성. 자, 음성은 여기서 나와야 된다고 그러죠. 제가 아이유 한번 발성을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아를 할 때는 뭐 갑자기 벌어지니까 잘 안 돼요. 자, 아름답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제가 아를 했고 이 모양 그대로 해야지 아름답단 말이 정확하게 나가요. 근데 이게 안 되고 해놓고 아름답습니다.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시고 많은 분의 강의를 들으시잖아요. 제가 다른 강사하고 좀 다른 점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은 마음은 있지만 표현이 좀 안 되시겠죠. 해주실래요? 뭐가 틀린가? 제가 어떤 점이 틀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다 개성이 있기 때문에 그 네. 측면에서 다 다른 거고 네. 또 얼마나 오랫동안 많이 네. 하셨냐에 따라서 그 경험과 그렇지. 노하우에 의해서 다른 것이 있고 네. 또 얼마나 마음에 사랑과 따뜻함을 품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런 거 똑같은 내용이라도 엄청나게 다르게 나갈 수가 있고 네.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무엇이 다른가요? 일단 오늘 처음 접한 입장에서 네. 마음을 이렇게
오픈시켜준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마음을 오픈시켜주고 잘했어서. 따뜻한 마음으로 네. 이렇게 강의를 하시니까 네. 보통 이렇게 사람이 서로 이렇게 친하지 않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이라는 그릇을 가지고 그것을 해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딱 지켜보는 입장에서 그렇죠. 듣고 그러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이 되게 네. 많은데 네. 어떤 순수하게 네.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주되게 또 따뜻함으로 이렇게 사랑을 담아서 얘기하니까 네. 그리고 막 어떤 말을 잘하는 따다다다닥 그런 식으로 안 하고 네. 마치 옆 사람하고 얘기하듯이 차분차분 한마디 한마디 얘기를 해주시니까 이렇게 강의한다는 느낌보다는 나하고 대화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네. 그런 측면이 탁월한 개성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아멘. 진짜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정말 찬사를 해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지만 다른 강사가 분명히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개성이 있으니까 다 달라요. 그죠? 저도 제 개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히 똑같은 강사라는 입장에서 다른 점이 제가 분명히 있겠죠. 우리 선생님 늦게 오셨지만 뭐가 다른가요, 제가? 발성이 좀 달라요. 귀가 좋으시군. 귀가 좋으시군요. 예, 발성이 달라요. 예. 제가 30년 이상 내공입니다, 발성이. 예, 그리고 네. 말을 스피드가 달라요. 다른가요? 똑같은 스피드가 아니에요. 예, 빠를 때 빨리 하고 좀 잡을 때 잡고. 예, 그게 대표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셔가지고. 달라요. 제가 이제 저는 동신대에서 교수로 있으면서 전대에서 평생교육을 해서 스피치 강좌를 해요. 근데 거기서 발성을 다 가르치고 있죠. 이 내용 다 가르치죠. 그랬기 때문에 저는 발성된 소리를 알아봐 주시니까 날개가 있다면 아주 이렇게 하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양국진보다 훨씬. 왜냐면 저 받아봤거든요. 진짜. 네. 알아보시네요. 저희는 좀 감사합니다. 정치나 연설 쪽에 가까운 쪽이고요. 여기는 이제 어떤 상대방하고 대화. 저도 국회의원도 한번 되셨고 예. 저한테 와서 총장님도 한번 되셨어요. 대학 총장 하셨어요. 많은 정치인들이 오세요. 근데 요즘 21세기 트렌드는요. 모든 스피치가 대화처럼 부드러우면서 카리스마 있게 하라 해요. 그래서 발성이 꼭 필요해요. 근데 발성을 하다 보면 폐활량이 넓어지기 때문에 건강해집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 강의 오기 전에요. 요즘 굉장히 일이 또 많고 뭐 논문도 써야 돼서 잠을 1시간인가 자고 날 새고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보이나요? 아니요, 그럼. 복식호흡, 호흡을 하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저는 정말 기적, 이게 호흡을 잘 쓴 것만으로도 저는 제가 이 전공을 해서 저를 구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서 이 많은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집에서도 실천을 하려고 무지 저는 노력합니다. 그리고 저희 제자한테도 가르칠 때, 야, 이것은 힘들더라. 그렇지만 우리가 해보자. 분명히 살아있는 학문을 가르치기 때문에, 왜? 학문을 그건 있다고 이거야, 이거 해야 돼 하면은 그거는 학문이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써야 되고, 활용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굉장히 저를 좋아해요. 그리고 지금도 저는 그 작은 성공을 더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너 진짜 날개가 있으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음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음. 말씀하셨지만 제가 뭐가 다르냐면 저 입이 움직이잖아요. 이 입은 스피커예요. 기계가 발음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했을 때만이 육성이 제대로 나오고 발음이 꼭꼭 씹어지고 그 말이 상대에게 울림으로 진동이 돼서 파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식은 물론 여러분이 다 가지고 있는 지식에다가 오늘 제가 작은 성공은 습관이다 라고 시작했잖아요. 성공을 위해서. 이 습관을 꼭 실천해 주실 것을 저는 믿어도 되겠죠? 네. 네, 꼭 하십시오. 매너란 거 뭐예요?
제가 이 강사로서 아니면 여러분을 대할 때 매너, 정중하게 인사하고 정중하게 이 태도. 근데 이건 아니죠. 네. 분명히 반듯하게. 그래서 여러분 벽서기 꼭 하세요. 이건 모델들도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 손 꽂고 강의하시는데 왜 많아요. 매너 아닙니까? 매너 아니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신가요, 선생님? 너무 대표님. 아, 정말 오늘 진짜 제가 강의한 중에 제일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이게 자세가 반듯해야 돼요. 아, 그럼요. 그래서 이 매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대를 만나서 상견례 때 만나서 인사할 때도 이 매너가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한 3년 공부하셨던 분이 서울에서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그 아들이 서울대 나오니까 엄청 좋은 집하고 사돈을 맺었나 봐요. 저한테 3년 공부하더만 교수님 제가 성공했어요. 자기가 그 사돈네 다 인사하고 많은 사람 할 때 접대할 때 인사를 했더니 왜 이렇게 우아하냐고 다 놀랬대요. 우리는 또 광주는 시골이잖아요. 서울 호텔에서 사니까 대부분 좀 그러는데 이걸 배우니까 이게 이제 뿌리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했더니 서울 사람들이 다 놀래가지고 너무 사부인이 우아하다라고 했답니다. 이게 바로 매너예요. 그 다음에 태도. 어떤 태도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든 간에 우리는 어때요? 그 상대에게 씨를 하나 심어놔야 돼요.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카톨릭 신자라서 하느님이 저한테 서미경 너 잘한 거 없는데 그래도 조금 잘했다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매일 제 가슴에도 씨를 심고 누구에게도 씨를 심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태도에 들어간다는 거. 자, 자세, 시선, 마이크. 자, 마이크는 제가 어떻게 잡고 있나요? 그렇죠. 너무 선생님 많이 알고 있어요. 또 아나운서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엉터리예요. 자, 저처럼.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자꾸 또 사정한 사람도 있고 긴장하니까 이건 놔두고 이 손은 뭐냐? 제스처 쓰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판서할 때는 많이 아시니까 절대 엉덩이를 붙이면 이건 빵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판서. 자, 그래서 마이크 사용법 주먹 하나로 딱 10에서 15cm. 그래야지 이런 잡소리 같은 게 안 들어가요. 저도 이렇게 대고 하면 울리잖아요. 이거는 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한 손으로 잡는다. 일자, 반듯하게 잡는다. 방송인들 보세요. 방송인들 보면 많이 잘 이금희 씨는 아침마당 할 때 보면 딱 이렇게 해요. 근데 다른 아나운서들은 가끔씩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든지 최고의 전문가한테 정확히 배워야 한다는 거. 그래서 팔을 이렇게 뛰지 말고 겨드랑이에 붙여라는 거죠. 가볍게. 아니고 가볍게. 그리고 프로처럼 자연스럽고 가볍게 마이크를 잡고 강의를 하든지 아니면 상대에게 뭔가 얘기를 하든지 이런 모든 것들 마이크 잡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언어가 바뀌면 그래서 작은 성공이 언어는 습관이다 했잖아요. 작은 성공이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자, 저를 따라서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이다.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뀌는 것. 네, 제 책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에밀 쿠에이라는 프랑스의 원래는 약사였는데 이분도 심리학자가 돼서 이런 책도 쓰고 어록을 많이 남겼는데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이 긍정 발성 이런 것을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뇌에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긍정, 내가 조그만 씨를 내 뇌에 길을 새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길이 새기고 계속 좋은 언어를 하면서 길에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골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세뇌라고 합니다. 세뇌됐다고.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나와 저기 한국 와가지고 세뇌를 정치범들 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깊게 골이 파졌으니까. 세뇌. 그러면 뇌에다 기를 내는 것인데 그 습관이란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세뇌가 돼서 그렇게 골이 깊으면 뇌의 신경망이 우리 뇌의 신경망이 그렇게 작동을 하게 프로그램화가 돼 있어요. 우리 뇌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습관은 누구나 다 막 태어나면 습관을 기르잖아요. 좋은 습관을 길려서 우리가 뇌에다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게끔 딱 이걸 그 세뇌를 딱 시켜놓잖아요. 그러면 자다가도 뻘떡 일어나서 화장실도 제대로 가고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뇌에다가 이런 긍정 언어를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성공이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읽고, 자, 사람들은 읽어보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만든 제약 속에서 살고 있다. 이제부터 감정에 솔직하고 용기를 만들어라. 삶에서 자기에게 맞는 분을 찾아라. 네, 연기 그만두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낭비하지 말고 이제 진심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정말 나는 상대를 배려하려고 우리는 이 땅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이 저는 이렇게 심리학자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자, 훌륭한 것이 뭔가 봅시다. 자, 삶이 노래처럼 흘러갈 때 즐거워하기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모든 일이 죽도록 되지 않을 때 미소 짓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고요? 미소. 내가 아까 그 웃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내가 행복해서 웃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웃으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뇌에다 기를 어떻게 낼 것인가. 우리가 습관 우리가 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운명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어. 제가 여기서 했잖아요. 플러스 긍정적인 말. 조그만 거 보자도 어머 고마워. 항상 감사. 긍정, 감사. 이게 말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이렇게라도 해라 그랬어요. 비언어로 하고 이제 말이 입이 터져야 하는가 그렇게 하시고. 근데 아이고 똑같은 건데도 꼭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인생이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똑같이 결혼해도 그렇게 삽니다. 그게 부모 팔자를 제가 이제 심리를 공부하면서 논문 쓰고 보면 이게 이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모 팔자를 어떻게 저렇게 빼다 닮았을까. 그러면 이 고리를 내 자녀를 위해서 누가 끊어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가 좋아지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저는 제가 제 아들, 딸, 우리 손자 대대에 이것을 제 안 좋은 습을 끊기 위해서 제가 지금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자,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한번 해주세요. 제가 네. 한 번씩 강의를 한다거나 네. 어떤 자료를 이렇게 PPT 할 때에 네. 이상하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네. 한 번씩 입이 많이 마르거든요. 왜 너무 긴장해서 그러는 거예요? 긴장해서 하니까.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지금 음성은 괜찮으신데 네. 목소리가 여기서 걸쳐서 나와요. 그래요? 예, 저하고 좀 달라요. 그런데도 워낙 설교 많이 하셔서 이게 조금 끌어는 올라오는데 저는 소리가 그냥 이렇게 그냥 호흡으로 나같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해도 저는 물을 잘 안 마시지만 제 성대를 위해서 제가 마셔주죠. 우리 회장님이 아시지만 제가 3시간씩 해도 물 전혀 안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호흡이 제대로 이 소리에 안 되니까.
긴장하고 그 두 가지가 있어서 입이 마르거든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물 마시는 거 괜찮하거든요. 그러니까 목 축이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럴 때 계속 하게 되면 성대가 이제 다쳐요. 그래서 하시잖아요, 이제. 네. 또 혹시 질문 한번. 네. 그 이렇게 강의를 한다든지 할 때 네. 항상 누구나 다 긴장되는 것도 참 많이 있는데 맞아요. 그 내가 긴장돼 있으면은 네. 듣는 청자들하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도 잘 안 되고 네. 내가 경직돼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강사로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 나가시는 건가요? 아, 그거는요, 훈련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매너, 자세, 태도.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저희 과정에 보면 전대에서 박사하는 친구들도 많이 오거든요. 교수들이 보내요. 전번 우리 회장님 계실 때 전대 교수님 두 분이 하셨잖아요. 그때 제 과정에 전대 치대 교수님하고 전대 공대 교수님이 와서 이거는 교수님들도 배우세요. 못 배우니까 이렇게 주머니, 근데 그 아시잖아요. 주머니 손 넣고 막 그냥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제스처 이런 걸 다 몰라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을 시켜 놓으면은요. 근데 저를 제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저는 어머니 아버지가 완벽주의자셨어요. 그래서 대학 때 발표 한 번을 못했어요. 덜덜덜 떠느라고. 저희는 뭐든지 하려면 용돈을 타더라도 무릎 꿇고 얼마 써가지고 이렇게 엄격한 과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너무 소심하고요. 노래 부르려면 동그라미 그리려다 그거 하나 아는데 떨리니까 동그라미 하다가 못 오고 그만하고 그 정도로 한 사람이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것은 저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훈련. 그래서 제가 대학으로 일찍 처음부터 박사해서 간 게 아니고 결혼하고 아기 키우다가 공부해서 갔기 때문에 저는 갭이 있잖아요. 이 갭을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만들 것인가가 제가 스피치를 부전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책도 나왔고요. 책은 제가 다 임상으로 제가 목소리 훈련한 거 그대로 다 써지고 목이 이럴 때는 어떻게 푸는 것도 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대에서 지금 강의를 17년, 8년 했는데 전대만, 그 전에는 제가 숙대에서도 하고 많은 곳에서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모든 이 스피치 과목은요, 외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었어요. 그러면 말하는 방법이 다 있잖아요. 제가 제스처 이렇게 해야 되고 말은 발음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이것을 배워가지고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 이건 달라요. 그러니까 서양에서는 애들이 스피치 그 테스트가 뭐냐면 지가 주제에 대해서 가지고 나와서 딱 나와서 인사하고 그 반 아이들의 주의를 어떻게 끄는가 이게 다 점수에 들어가요. 그게 네. 저는 제가 저희도 이제 뉴욕에서 조금 교환교수로 가서 살았는데 아이가 1학년을 다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러니 서양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겠어요. 참 이게 달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은 지금부터라도 정말 우리가 나이가 필요 없어요. 네.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면 네. 제일 이제 어려운 게 시간 조절이거든요. 그쵸. 50분이면 딱 잘라요. 연강사면 딱 시간이. 네. 그리고 요즘은 사람들이 길게 집중을 못해요. 네. 제가 볼 때인데 이제 열정이 앞서면 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으면. 많다 보니까 시간 조절이 오버가, 그쵸. 보통 이제 네. 우리 선생님은 네. 시간 조절이 이제 네. 어떤 대체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네. 예를 들어서 5분 스피치다. 네. 그러면 네.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시간 조절을 좀 훈련을 시키셨나요? 그것은요. 네. 1분 스피치. 그러면은 저는 지금 키워드를 항상 생각이라고 그러거든요. 키워드. 우리가 전번에 발표했던 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게 다음번인가요? 전번에 했죠.
전번에 하면 제가 주제를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넥스트 다음번에 주제가 후회면 내가 누군가 정체감에 대해서 보려고 제가 그거 하거든요. 그러면 1분 스피치다. 그러면은 내가 소중한 것이 뭐야? 가족. 만약에 가족, 돈, 친구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1분 스피치야. 그러면 이 주제 키워드에 대해서 한 3마디, 4마디. 어느 정도 설계. 그럼요. 그걸 딱 해가지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소중한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생각은 가족인 것 같습니다. 제 가족이 가장 화목하고 이럴 때 행복한 것 같아서 저는 제 가족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얼른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2분일 때는 이게 이제 키워드 3개 아니고 한 5개 정도. 그래서 3마디, 4마디. 그 안에 좀 끝난 것은 괜찮아요. 근데 전번에 제가 그때는 1분 하려다가 너무 진솔되게 막 하셔서 제가 그냥 테이블 그냥 놔뒀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9시 끝나는데 9시 반에 넘어서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네. 네.